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전열차 전반에서 문재인 저 새끼 누구든지 내 먹으리라. 이 말씀으로 황교안 대표님께도 오늘 지소미아의 강동영 비례대표 선거법과 공수처법.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곳 청와대 분수대 옆에서 사상 초유의 출퇴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두고는 뜬금없다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고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반장 정유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황교안 대표 도대체 왜 단식에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갑작스럽게 단식이 결정이 됐어요. 네.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대충 월요일 정도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 전부터 주말께부터 네.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했다가 사실상 결렬된 걸로 성사가 어려워진 걸로 판단이 되면서 결단을 내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해달라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서 저지하겠다 이런 그런 조건을 들었지만 사실상 당내에서 리더십 위기론, 지도부 용퇴론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강경 카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2월 3일이면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소미아 문제를 좀 전면에 같이 끌고 가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당장 이제 범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력으로 장외 집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네네. 그렇게 보고 단식에 있습니다. 들어갔다. 그러면 당내에서 일고 있는 쇄신론, 비판 목소리가 좀 수그러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학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아니 그래서요. 사실 지소미아라는 것도 곧 종료가 예정돼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 지지도 높은 상황인데 갑자기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단식에 들어간 것은 사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당 내부의 어떤 문제, 자신에게 제기되는 지도부 쇄신론, 리더십의 위기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아닌가, 않을까 하고 아무래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죠. 네네. 황교안 대표가 최근 들어서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패스트트랙 표창장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황 대표가 이제 인재 영입 카드로 이걸 반전을 노렸는데 그 인재 영입이 더 큰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무마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보수 통합을 던졌죠. 근데 물밑 교섭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갑자기 좀 덜컥 던졌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이것도 똑같이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의심을 받았고 점점 악수에 악수를 두고 그걸 강경책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단식 투쟁 돌입하기 전에는 청년과의 일종의 대화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한 청년들의 실망감, 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청년 정책을 발표해서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정작 기사화가 된 것은 청년들의 쓴소리였습니다. 노땅 정당이었다고 그랬죠. 노땅 정당이다. 우리는 샤이 보수가 아니라 쉐임 보수다. 너무 부끄럽다. 네, 보수인 게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 네, 그런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행사 시간이 오후 2시에 홍대의 어떤 카페였는데 평일이었죠. 네, 평일 2시였는데 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여의도 뭐 정치지방세 백수 아니면 금수저뿐이다.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잡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쏟아졌죠. 김세연 의원의 쇄신론, 뭐 심지어는 좀비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을 아예 해체 수준으로 이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당 전면적으로 다 내려놓고 지도부도 빠지고 진공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좀 젊고 새로운 개혁 보수 대한정당의 이미지로 새롭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게 당내 쇄신론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이 이렇게 단식 전국으로 가면서 약간 좀 묻힐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김세연 의원의 그런 저 폭탄 발언, 강력한 쇄신 주장이 나온 직후에 이 단식이 결정됐다라는 게 내부 동학이 좀 작동한 게 아닌가
당 안팎의 시선이 꼭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지소미아를 내관 부분에 대해서 친일 단식이냐 이런 지적도 민폐 단식이다. 네. 뭐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려는 게 뭐 속셈이 뻔히 보인다.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국당에서 굉장히 방금 전희경 대변인이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안에서도 사실 만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렇죠. 당에서는 네. 국회 안에서 좀 정치적 협상에 네. 그런 난맥을 풀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그 탈로를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민주당에서도 사당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국당에 고립되는 구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열렸던 보수단체 토론회였나요? 거기서도 비판들이 나왔었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 깜짝도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뭐 쭉 하고 있고요. 전영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떼쓰기, 어린이들의 떼쓰기 전략처럼 보일 수 있고 자해행위다. 제1야당 대표가 왜 힘이 없냐? 단식 투쟁이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거고요. 단식 투쟁 같은 경우 사실 사회적 약자가 네. 더 이상의 호소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런 뜬금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이었죠.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9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랑 좀 비교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손학규 대표나 이정도 대표 같은 소수정당이라는 그런 정당성 그렇죠. 그 당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끼어있는 그렇죠. 소수 야당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투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고 뭐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타결할 공간이 굉장히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내 이의나 비판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취임 이후로 계속해서 좀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보들을 보여왔는데요.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첫째로는 이제 뭐 가장 쉽게 정치 초년생인 게 조금 한계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술을 미리 읽고 정무적 감각으로 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받아들여지기 좋은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국민과에 대한 다음 날에 지금 강경투쟁으로 노선을 틀었는데 김민식 군 어머님이 나와서 국회에서 민생 법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른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을 경색으로 몰고 갈 만한 지소미아 파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확 와닿을지. 정무적인 판단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모들이 그렇다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대체로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 조금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친박계이고 거기다가 주변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이 보기에는 좀 정치적 경험이나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사상적으로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장벽을 차고 있다 보니까 황 대표가 조금 판단을 한 데 있어서 편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 대표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정신로를 걸어왔죠. 공안검사 출신의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본인이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단식 결심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거고요.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화통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일정이. 근데 이게 또 청와대는 그걸 공식 제안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일정을 물어보니까 그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강경책으로 틀었죠.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한번 던져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황교안 대표 농성장에 보면 각상도 의원도 와서 지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황 대표 농성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하게 됩니까? 밤에는 국회로 이동을 전날 했고요. 오늘 지금 새벽 3시 반에 황 대표가 평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4시경쯤에 이쪽으로 청와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낮 시간 동안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직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4명 정도가 황 대표 옆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여기서 농성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해서 국회에서 잠을 자고. 국회에서 퇴근해서 농성을 네. 이어가는 거죠. 황 대표가 직접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터 좀 이 단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좀 식이요법을 좀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지난 주말 정도부터 준비를 식이요법을. 네, 그러니까 단식 전에 그렇죠. 좀 잠 좀 비우기도 네네네네. 하고. 언론에 강원병원에 돌았죠. 네, 네. 병원에서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돌기도 했어요. 원장이 이렇게 직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라고 해서 식이요법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단식에 대한 의지가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논의를 할 때도 네.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 대표 이런 결심, 그 목적하는 바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네. 이 단식의 진정성과 목표에 좀 공감을 해주느냐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생각으로는 안보 위기가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 네.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네. 보수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약간 의문이 있고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네. 합수한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과연 황 대표의 승부수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